안녕하세요. 교육건축 대표 김치입니다. 일단 화면부터 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틈 벌어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스타코 시공 영상 올렸더니 몇 분들이 그때 제가 이제 창호 단열의 중요성, 특히 이제 창호 기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저기 창호 기밀 하는 영상을 좀 올려달라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급히 제가 사진 몇 장 준비하고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밀양에 저희 회사가 있고 주로 영남권에서 시공을 해요. 그래서 요 사안은 그러니까 뭐 대구, 저희가 뭐 청도라든지 경주, 경북권도 시공을 뭐 하니까요. 그러니까 대구 위에 분들하고 대구 위에서 이렇게 짓는 분들한테 요 사안은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창호의 성능 면에서는 예, 뭐 그렇게 고려해서 이야기를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밀성이 중요하니까 기밀성 부분에서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창문을 이렇게 벽체에 넣게 되면요, 이렇게 틈이 보여요. 이게 지금 빛이 저쪽에서 비치기 때문에 빛이 더 많아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한 1cm가 안 되고요. 한 5mm, 1cm 미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틈이 있어야지 창문이 들어가니까요. 그럼 틈을 빡빡하게 집어넣으면 기밀성이 높아지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너무 좁으면 폼이라든지 실리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하게 벌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영남 지방에는요, 창호 열 관류율이 저기 대구 위에 경북이라든지 중부지방이라든지 북쪽 이런 지방보다는 낮아요. 그러니까 열 성능이 좀 낮은 걸 설치해도 왜? 여기가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꼭 시스템 창호를 설치해야 되는 분들은 당연히 하시는 게 좋고요. 단가의 문제, 그 다음에 열 성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따뜻하게 지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시스템 창호를 안 쓰셔도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유는요, 열 관료율은 맞습니다. 창문 자체에서는 열 관료율이 높은 게 비쌀 뿐만 아니라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하드웨어가 좋고 한 게 더 비싸겠죠. 그런데 열 관료율은 창문 자체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앞전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60cm, 1m 20cm 정도 될 것 같은데, 대충 방 창문이 1m 20, 1m 20, 1m 20 한다고 치면요, 이게 4면이기 때문에 4m잖아요. 아니 5m잖아요. 5m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틈이 벌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밀성을 유지를 못하면 창문의 열 관리율이 아무리 높아도 집은 추운 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창문을 설치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이 기밀성을 높이는 기술, 또 마음 자세,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제가 요거만 해도 대충 1m 20 했다 그러면 5m인데, 제가 도면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게 최근에 저희가 이제 울산에 짓고 있는 집인데 1층이에요. 1층이요. 이게 30평이 조금 안 되는데, 바닥은요. 근데 한번 봐보세요. 이 창문이 몇 개 들어가는가 제가 먼저 실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창문 하나, 둘, 셋, 큰 창입니다. 넷, 문까지 5, 6, 7, 8,
9, 10, 11, 12, 13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까 5m에서도 5를 곱해요. 그냥 평균으로. 그러면 65m 되잖아요. 실제로는 뚫려있는 0.5cm부터 1cm 사이로 뚫려있는 게 65cm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더 길어요, 사실은요. 한 7, 80cm가, 7, 80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80m가 0.5에서 1cm 사이 간격으로 쭉 뚫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바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그 기밀성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밀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합니다. 가장과 더를 한 번씩 더 했지만 어쨌든 뭐 알아서 그런 해석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자, 창문을 시공하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요, 와가지고요, 꼼꼼하게 폼을 놓으면 좋죠. 근데 폼을 놓다 보면 항상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진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틈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좀 심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이걸 긁어내서 다시 폼을 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요. 그냥 덮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폼을 쏘고 부풀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아니면 다음날에 와서 또 시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버리면 비용도 많이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 하나 보고 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다시 보고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좀 작지만 이렇게 틈이 있어요. 이런 거는 좀 걸러서 실리콘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하나씩 보고 저희들이요, 이렇게 폼을 채워 넣어요. 예. 지금 우리 직원이 폼을 채워 넣은 다음에 이제 사진을 한번 찍고 있는 건데 이 폼을 이렇게 충전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틈이 벌어졌거나, 예, 한 부분들은 폼을 채워놓거나 작은 틈들은 실리콘을 넣거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뭔가를 채워넣어서 기밀성을 유지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건축주님들이 보실까요? 못 보실까요? 대부분 안 보시거나 못 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시공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시공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제가 또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싹 이렇게 잘라냅니다. 여기 구멍 여기 있는 건 뭐예요? 폼은 폼이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폼을 해가지고 싹 잘라낸 부분이고요. 예, 요걸 확인을 다 하면, 그러고 나면 이제 폼을 충진했어요. 실리콘이나 폼을 충진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기밀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요. 요 기밀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창문이 튀어나온 곳이 있고 수평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기밀 테이프도 사실은 그냥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요것도 한번 테이프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벽체보다는요. 이렇게 보시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확대가 되나? 여기 좀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요 기밀 테이프를 이렇게 접습니다. 그래서 감싸줍니다. 이렇게. 예, 다 감싸줍니다. 이 기밀 테이프도 물의 흐름에 따라서 설치 순서는 다릅니다. 예, 밑에, 옆에,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덮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요 기밀 테이프를 이렇게 접어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공하고 있는 거, 여기 옆에도 보이시죠? 똑같이 동일하게 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점은 기밀성을 높이는 게 창문 단열에 실제로는 똑같은 창문이라면 더 중요하고, 열 성능이 높다 할지라도 기밀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거는 밑에 등급의 창호보다 열 관리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창문 자체가 아니라 창문과 창문틀 통으로, 그것도 아까 7, 80m가 그런 식으로 시공되어 있다면 당연한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밀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나서도 요 기밀 테이프가 사실 약간 이렇게 시간이 약간 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다가
타카를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해보니까 자꾸 뜨니까 타카로 고정하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이 3M을 이렇게 이거는 이게 좀 비싸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투스빵 쪽딱 부착이 되고 이런 식으로 기밀 테이프에도 딱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꺾어진 부분하고 해가지고 싹 이렇게 돌려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밀성은 많이 높아집니다. 안쪽도 저희들이 폼을 채우고 필요하면 실리콘 채우고요. 그 다음에 안쪽은 이제 마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공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앞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건 한 장 가지고 드렸는데 여기 지금 지금 현장은 보통 스타코의 EPS 두께가 5cm거든요. 근데 이게 7cm, 이제 6cm인가 뭐 이렇게 6에서 7cm 정도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스타코를 붙이고 스타코 붙이고 그러면 스타코가 여기까지만 이것도 확대해 볼게요. 그러니까 스타코가 요게 이제 6cm, 7cm니까 스타코가 요렇게 걸리는 거죠. 5cm까지밖에 안 걸리는 거죠. 벽에서요. 그러면 그게 물이 타가지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후레싱을 접어서 물이 못 타게 해요. 그리고 못 타게 들어가려고 해서 후레싱을 접어서 이걸 막아버린 거죠. 물이 바깥으로 흐르게 하려고. 이렇게 바깥으로 흐르게 하려고. 거기 플러스 기왕 이제 창문을 설명했으니까 이제 기밀 테이프를 다시 붙이고 한 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네, 거기 플러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방을 덮어놔가지고 다시 바깥으로 흐게. 그러니까 사실 그 현장은 이제 4군데를 다 돌렸어요. 4군데를 다 돌려가지고 시공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제가 여기 드리는 건 창문을 설치를 하고 아까 기밀성을 만약에 안 높였다 그러면 그대로 막혀잖아요. 안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건축주님들은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본적인 그냥 시공을 하고 있는 곳이 일단 좋은 거죠. 그리고 오늘 영상 보셨으면 그거를 꼼꼼하게 시공사한테 요청을 하셔서 아니 이게 창호는 B를 시켰는데 더 높은 등급이면 A 아니면 특등급을 해달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만 시공할 때 이런 시공을 꼼꼼하게 요청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사실은 거기에는 인건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국엔 더 따뜻하고 좋은 집에 사실 분들은 건축주님들이시니까요.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차라리 더 약간 인건비를 더 주시더라도 시공을 그렇게 맡기시는 게 좋다는 거죠.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는 거죠. 안에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장도 고급으로 쓰고 등도 좋은 걸 쓰고 창호를 좋은 걸 쓰고 마감재를 다 좋은 것도 썼다 할지라도 기본 골조 자재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시공 방법 그 다음에 일꾼들에서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곳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스타코인데 여기 세라믹 사이딩인데 저희들이 시공한 건데요. 세라믹 사이딩도 제가 후에 좀 더 많이 설명드릴 게 있어서 지금 제가 있는 자료를 이거 한 장, 2장 계속 모으고 있는데 지금도 이게 카바 치면은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마감 자재를 쓴다 할지라도 아까처럼 기밀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사실은 열 관리율은 떨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15분 안에 이제 설명을 드렸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반드시 창호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기밀성을 유지하면서 시공을 해라. 이 말씀 드리면서 다음에 또 인사드리는 걸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